1987년 3월 6일 저녁, 영국 도버 해협에서 벌어진 끔찍한 해상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단 90초 만에 193명의 목숨을 앗아간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 오늘은 이 충격적인 해양 재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543명을 태운 거대한 여객선이 항구를 떠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고. 무엇이 이런 끔찍한 참사를 불러왔을까요? 단순한 인적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는 1980년에 건조된 타우샌드급 여객선으로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길이 132m, 너비 23m의 이 거대한 선박은 최대 1,400명의 승객과 350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로 방식, 즉 차량이 직접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유럽 여행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고 당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승객들이 유럽 여행을 위해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에 몸을 맡겼습니다. 승객 459명과 승무원 84명, 총 543명이 탑승했습니다. 저녁 6시 5분경 선박은 벨기에의 지브리에 항구에서 영국 도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항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재앙의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날씨는 비교적 양호했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그 누구도 90초 후에 벌어질 참사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출항 후 약 25분이 지난 6시 30분경 선박이 항구를 완전히 벗어나 외해로 나가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장 데이비드 르우리는 일상적인 조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선수문, 즉 배의 앞쪽에 있는 거대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출항한 것입니다. 이 선수문은 차량과 승객이 승선할 때 사용하는 문으로 항해 중에는 반드시 완전히 밀폐되어야 합니다. 선박이 속도를 내면서 선수 부분이 물에 깊숙이 잠기게 되었고 열린 선수문을 통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차량 갑판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28분, 선박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갑판으로 들어온 수천 톤의 바닷물로 인해 선박이 좌연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단순한 파도의 영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짐이 점점 심해지면서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심지어 사람들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불과 90초 만에 선박은 완전히 전복되어 좌연히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마치 고래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처럼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선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력이 끊어지면서 선내는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고 차가운 바닷물이 객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선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복된 선박 안에서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찬 바닷물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월의 북해 바닷물 온도는 겨우 6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기적적으로 선박의 우현 쪽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인해 탈출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내하려 노력했지만 워낙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끝까지 승객들을 도우려다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의 구조선들이 현장으로 급파되었고 헬리콥터도 동원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벨기에 해군의 구조선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전복된 선박의 선체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갇힌 생존자들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총 1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승객이 150명, 승무원이 3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50명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들 중에는 많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가족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잃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일부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동상이나 저체온증 후유증을 앓는 생존자들도 많았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즉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선수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것이었습니다. 선수문을 담당했던 승무원 마크 스텔리는 당시 자신의 선실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치부하기에는 더 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 승무원 교육, 그리고 회사의 운항 정책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선수문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는 명확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장실에서 선수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고등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승무원의 구두 보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불충분한 휴식 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부주의한 실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사는 운항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안전 점검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압박이 승무원들의 실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선장 데이비드 르우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정에서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시스템적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신 P&O 페리스 회사가 기업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시스템적 과실로 인한 대형 참사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진 초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선수문을 닫지 않은 채로 있던 승무원 마크 스텔리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개인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참사는 국제해상 안전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수문과 선미문의 상태를 선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의무화였습니다. 이제 모든 여객선은 문의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경고등을 선장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로로 여객선의 보건성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차량 갑판에 일정량의 물이 들어와도 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승무원 교육과 훈련 기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비상상황 대응 훈련과 승객 대피 훈련이 의무화되었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절차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참사는 해상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적 오류가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또한 안전관리에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중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참사는 우리에게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일상적인 업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며,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한 해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아픈 교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전 규정과 시스템 덕분입니다. 193명의 희생자들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1987년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